2024년 12월 서울 중랑천 다리 밑 새벽 5시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70세의 이예순 할머니가 혼자 채소 자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펼쳐지는 일상이었죠.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당근을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이 이제는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손목에 관절염이 심해져서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능력 때문에 평생 남들과 거리를 두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첫 번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 여성이었어요. 시금치 한 단 주세요. 네, 2,000원입니다.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시금치를 담으며 잠깐 그 여성의 손을 스쳤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여성이 한 달 후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주면 오히려 불편해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8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사는 박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왔어요. 애순아, 오늘 배추 상태가 어떤가? 싱싱해요. 어제 새벽에 막 들어온 거라. 박 아주머니는 60대 후반으로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침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병원에 가보세요. 오래 끌면 안 돼요. 그게 쉽나? 검사비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여유가 있다면 병원비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할머니 자신도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처지였거든요. 오전 10시경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45세인 아들 이민수의 전화였어요.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또 돈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민수는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실직한 후 아직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면접 보러 다니는데 정장이 필요해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더 빌려달라고 할 거야. 엄마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 모르냐. 알아. 근데 이번에 정말 취업되면 다 갚을게.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결국 1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경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의 둘째 딸인 이정미가 10살, 8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미야, 무슨 일로? 정미는 38세로 작년에 이혼한 후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우리 며칠만 엄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2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미 좁은 원룸에서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는데 딸과 손주들까지 함께 지내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니. 고마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정미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려워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4시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5만 원 남짓. 생활비로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아들의 실업, 딸의 주거 문제, 이웃들의 병고. 모든 문제가 결국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원룸에 도착하자 남편 이철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72세인 철수는 2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나예요. 당신 아내. 아, 그래요? 배가 고픈데 밥은 언제 줘요?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병원비와 약값이 더 많이 들 텐데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 작은 소원을 빌어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만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선명하고 생생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어떤 숫자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1, 23, 29, 31, 42. 6개의 숫자가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죠. 꿈에서 깬 할머니는 새벽 4시였는데도 그 숫자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평생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 숫자들이 로또 번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박 같은 건 평생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게 할머니의 철칙이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좌판을 준비하는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11, 23, 29, 31, 42. 아무리 지우려 해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경 단골 손님인 김 사장이 나타났어요. 근처 편의점을 운영하는 50세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양파 좀 주세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2망만. 아, 그런데 할머니는 로또 안 사세요? 로또요? 그런 건 안 해요. 요즘 1등 당첨금이 47억이래요. 47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할머니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그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당첨 번호를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오전 9시 박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제보다 기침이 더 심해 보였습니다. 애순아, 기침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어. 그래야죠.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근데 검사비가 걱정돼. 엑스레이 피검사하면 3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박 아주머니가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큰 병은 아닐 거예요. 정말요? 네, 마음 놓으세요. 박 아주머니는 할머니의 말에 조금 안심한 듯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정미가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좌판으로 찾아왔어요. 어제 이야기했던 대로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엄마, 아이들 학용품 사야 하는데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다시 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11, 23, 29, 31, 42. 만약 정말로 이 숫자들이 당첨 번호라면, 47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평생 도박을 멀리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로또를 사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틈에 할머니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예언 능력이 지금까지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정확한 것일까? 그때 근처 분식집 사장 이모가 다가왔어요. 애순이 요즘 복권 당첨금이 엄청나다며. 그런가 봐요. 나도 한번 사볼까 했는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관뒀어. 그런데 만약에 정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 우선 빚부터 갚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거야. 할머니는 이모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정말로 큰 돈이 생긴다면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로또를 사보기로 한 것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좌판 정리를 마친 할머니는 김 사장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로또 한 장 주세요. 어머, 할머니가 로또를 사시네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번호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선택하겠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로또 용지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1, 23, 29, 31, 42. 꿈에서 본 바로 그 숫자들이었어요. 2,000원입니다. 할머니는 2,000원을 지불하고 로또 용지를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 구입한 로또였죠. 손에 들린 작은 종이 한 장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혹시 정말로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로또 용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남편 철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로또 추첨일까지 이틀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어요. 혹시 정말로 당첨이 될까?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로또 추첨일인 토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어요. 평소처럼 자판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지만 자꾸만 로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후 6시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추첨 시간은 밤 8시 30분이었죠.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미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좁은 원룸에 4명이 함께 지내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 너희들은 불편하지 않니? 괜찮아요. 임시로 지내는 거니까. 하지만 정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전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엄마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밤 7시가 지나자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자신이 본 숫자들이 맞을까? 8시 20분 할머니는 서랍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11, 23, 29, 31, 42. 이 숫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8시 30분 로또 추첨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미는 할머니가 왜 갑자기 로또에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로또에 관심 있으세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첫 번째 번호가 나왔습니다. 1번. 할머니의 심장이 쿵했어요. 두 번째 번호도 1번. 세 번째는 23번.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번호 29번, 다섯 번째 번호 31번. 할머니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긴장했어요.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42번. 할머니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적은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47억 원의 1등 당첨자가 된 것이죠. 엄마, 괜찮으세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로또 용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 정미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47억이라는 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47억 원의 당첨자가 된 걸까? 꿈이 아닌 걸까? 계속해서 로또 용지를 확인해 봤지만 번호는 분명히 일치했습니다. 새벽 4시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어요. 47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남편의 치료비, 아들의 취업 문제, 정미의 전세금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큰돈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돈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5시 평소처럼 자판 준비를 위해 나섰지만 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신이 정말 억만장자가 된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경 김 사장이 나타났어요. 할머니, 어제 로또 결과 보셨어요? 아, 그냥 대충.
1등 당첨자가 한 명 나왔다는데 정말 부럽네요. 47억이면 정말 대단한 돈 아닌가요?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색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애순아 어제 병원에 갔다 왔어. 어떻다고 하던가요? 폐렴 초기래.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라고 하는데 치료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더군.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47억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친구의 치료비 100만 원을 못 도와준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첨 사실을 아직 공개할 수는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병은 금방 나을 거예요. 그래도 돈이 걱정돼. 이런 나이에 빚을 질 수도 없고.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당첨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박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후 1시경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면접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 떨어졌어. 또 떨어졌다고.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만약 당첨금이 있다면 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힘내라. 좋은 기회가 분명 올 거야. 엄마 미안해. 계속 걱정만 끼쳐드려서. 괜찮아. 엄마 아들인데 뭐.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당첨금으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정미가 아이들과 함께 자판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집주인이 또 전화했어요. 이번 주 안에 답을 줘야 한대요.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지. 네. 2천만 원을 더 내거나 아니면 나가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정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의 할머니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 당첨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며칠 더 기다려봐.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도 어려우신데 제가 어떻게. 괜찮다니까. 엄마를 믿어. 할머니는 정미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언제쯤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당첨금 수령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당첨금을 받으려면 복권 본사에 가야 하는데 신분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당첨금 수령 방법을 알아봤어요. 1등 당첨자는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로도 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는 언젠가 말해야 할 텐데 언제 어떻게 말할지가 고민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계속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47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축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까? 돈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모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또 용지를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모든 번호가 일치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당첨 사실을 확인한 지 이틀째인데도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새벽 6시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47억이라는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써야 가족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선 남편 철수의 치료비를 생각해 봤습니다. 치매 치료에는 꾸준한 관리와 좋은 의료진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최소한의 치료만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의 문제도 생각해 봤어요.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계속 좋은 결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미의 전세금 문제는 물론이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걱정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8시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일 없는 듯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우리 때문에 더 힘드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괜찮다고 하니까. 가족인데 뭐. 할머니는 정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곧 모든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할까? 오전 10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당첨금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폐렴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 벌써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수나 다행히 약이 잘 듣는 것 같아. 기침이 많이 줄었어. 그럼 다행이네요. 계속 치료 받으세요. 응, 그런데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네.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대.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걱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47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의 치료비조차 도와주지 못하다니. 걱정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긴 한데. 이런 나이에 빚을 지게 될 줄 몰랐네. 할머니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당첨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박 아주머니의 치료비를 도와주겠다고요. 오후 1시경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 점심을 사러 왔어요. 할머니 요즘 로또 1등 당첨자 소식 들으셨어요? 아, 그런가. 저희 은행에도 혹시 당첨자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47억이면 정말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당첨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어떤 분일까요?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는 마침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당장 복권 본사에 가서 당첨 확인을 받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좌판을 일찍 정리하고 할머니는 복권 본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47억 원의 당첨자가 될 수 있을까? 복권 본사에 도착한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당첨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네, 로또 용지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로또 용지를 건넸어요. 직원이 기계로 확인하는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 당첨입니다.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47억 원의 당첨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첨금은 47억 3,200만 원입니다.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33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3억이라는 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수령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신분 공개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네, 비공개로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각종 서류를 받고 복권 본사를 나섰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생각에 어지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녁 6시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치매로 고생하는 남편, 취업 걱정에 지친 아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딸과 손주들. 이제 모든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할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다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가족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엄마 농담이시죠?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농담 아니야. 정말로 1등에 당첨됐어.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서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복권 본사에서 받은 당첨 확인서였습니다. 진짜네요. 진짜 당첨된 거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47억이라는 금액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47억이요? 진짜 47억이라고요? 세금을 빼면 33억 정도래. 가족들은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갑자기 억만장자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언제부터 로또를 사셨어요? 이번이 처음이야. 꿈에서 숫자를 봐서 한번 사봤는데 당첨됐어. 꿈에서요? 응, 아주 선명하게 숫자들이 보였어. 정미는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가끔 미래의 일을 마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된 건가요? 외할머니가 최고 부자네. 손주들이 신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큰 돈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그게 문제야. 너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고 싶어.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겼을 때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우선 아버지 치료비부터 해결해야죠. 정미가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할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세요. 민수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달라질 수도 있잖니. 그게 걱정돼. 할머니의 우려는 현실적이었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면서 가족 관계에 변화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가족인데요. 정미가 할머니를 안심시켰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들 생각도 해봐야 해. 박 아주머니 같은 분들 말이야. 이웃들요? 응, 박 아주머니는 지금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할머니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이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할머니의 고민은 깊었어요.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엄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부터 차근차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도와드리면 돼요. 민수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당연히 그렇죠. 이제 모든 걱정이 없어질 텐데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할머니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잖아요. 아버지 치료비, 우리 전세금, 오빠 사업 자금. 정미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긴 하지. 우선 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해야겠어. 할머니는 일단 가족들의 당면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당첨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받아야 해. 그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고.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병원부터 알아보자. 아버지를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가장 급해.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정미, 너도 전세금 걱정 그만해. 이번 주 안에 해결해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정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이제야 안도의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취업 걱정 그만하고 사업을 준비해봐. 사업이요? 응,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 있잖니. 이제 마음 놓고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수도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돈이 가족들에게 좋은 변화만 가져다 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한 가지 약속해.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면 안 돼.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당연하죠, 엄마. 그리고 이웃들도 잊으면 안 돼.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야. 네, 알겠어요.
가족들은 할머니의 말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큰 돈을 가지게 됐을 때도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당첨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여전히 많은 고민이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6장 마이너스 위기의 절정 10분.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선 남편 철수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했어요. 오전 9시 할머니는 정미와 함께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매 전문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병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신데 입원이나 전문 치료가 가능할까요? 환자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네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예약해 드릴게요. 입원비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정도 돈이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정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됐네요. 그래, 그동안 미안했어.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엄마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좋은 치료를 받게 된 건 다행이지만 갑작스럽게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1시 할머니는 평소처럼 자판에 나섰어요. 어제 가족들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지만 아직 이웃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애순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또 100만 원이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자신에게는 3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의 치료비조차 당장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런 나이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할머니는 속으로 결심했어요. 당첨금을 받는 대로 가장 먼저 박 아주머니를 도와주겠다고요. 오후 3시경 민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사기 사건에 연루됐대.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 사건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사기 사건이야? 친구가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사기였나 봐. 피해액이 3억이래. 3억이라고. 응, 나도 모르게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당첨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구해야겠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안하다고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할머니는 좌판을 급히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변호사를 구해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뭐라고?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병원에 갔어요.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술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해서 추가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돈 걱정은 없었지만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수술 진행해 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닥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봤어요. 남편의 뇌출혈, 아들의 사기 사건 연루, 박 아주머니의 치료비 문제까지. 당첨금이 있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오후 6시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까요? 빠르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지난 5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이겨내온 시간들, 자식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 치매로 고생하는 남편을 돌보던 일상까지. 새벽 4시 정미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밤새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서. 아버지 상태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라고 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남편의 건강뿐만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사기 사건 문제도 해결해야 했거든요. 민수는 어떻게 됐니? 변호사 선임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대요. 얼마나 심각한 거야?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가능하다고 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첨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새벽 6시 할머니는 잠시 집으로 돌아가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자판에 나가야 했거든요. 아무리 큰 돈이 있어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자판을 차리고 있는데 박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찾아왔어요. 애순아, 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원에서 암 의심 진단이 나왔어. 정밀 검사를 받으려면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어.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직 당첨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뭘로 도와줘? 너도 어려운 형편인데. 믿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조급한 마음이 컸어요. 하루빨리 당첨금을 받아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11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서 조사 끝났어. 어떻게 됐어? 다행히 피해자는 아니고 단순 보증인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 하지만 보증금 3억은 내야 한대. 3억이라.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할머니는 3억이라는 돈을 생각해 봤어요. 당첨금이 있으니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알겠어. 어떻게든 해결해 보마. 정말 고마워 엄마. 평생 갚을게. 오후 2시 할머니는 복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당첨금 수령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했거든요. 당첨금 수령을 좀 더 빨리 할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서류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최소 2주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2주일이라는 시간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와보시겠어요? 할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당신 괜찮아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수술 받으셨어요?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의식을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복은 되고 계시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포함하면 총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라는 돈도 지금의 할머니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여러 문제가 동시에 터지면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아버지 치료에 집중하고 민수 문제도 빨리 해결하자. 네, 그래야죠. 그리고 이웃들도 도와드려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당첨금을 받는 즉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부터 도와주겠다고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드디어 당첨금을 받을 날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복권 본사로 향했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복권 본사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오가 됐어요. 33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할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첫 번째로 할머니가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치료비를 완납하고 앞으로 필요한 재활 치료비까지 미리 결제했어요. 환자분을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특실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오후 2시 할머니는 민수의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3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보증금을 완납하시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세요. 오후 4시 할머니는 정미의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러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2천만 원 추가 전세금은 물론이고 아예 집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큰 돈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손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중요해. 정미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지 이제야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러 갔어요. 박 아주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순아,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아주머니 치료비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할머니는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박 아주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걸 받을 수는 없어. 너도 어려운 형편인데. 받으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설마 빚을 낸 거 아니지. 걱정 마세요. 제대로 된 돈이에요. 할머니는 박 아주머니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돼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근처 분식집 사장 이모에게는 가게 임대료를 1년치 미리 지원해줬어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애순아, 이렇게 큰 도움을 어떻게 받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저도 이모한테 많이 도움받았잖아요. 젊은 부부의 전세금 문제도 해결해줬어요. 아이 둘을 키우며 어려워하던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잘 키우는 게 보답이에요.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5억 원을 들여서 동네에 무료급식소를 만들기로 한 것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이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구청에서도 할머니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지역 사회를 위한 훌륭한 일이에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10억 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당첨금의 절반 정도를 사회에 환원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여전히 중랑천 다리 밑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 일을 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쉬셔도 되잖아요. 일을 해야 건강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할머니의 일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자판을 준비하고 이웃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박 아주머니는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고 젊은 부부들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는 매일 10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장학재단을 통해서는 이미 20명의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그 학생들을 만나서 공부 이야기를 들어주곤 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의사가 되렴.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돈 자체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남편 철수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민수는 작은 카페를 차려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새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들이 돈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을 때 할머니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엄마가 혼자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야.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돈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현명하게 사용했거든요. 특히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감사했어요. 미래를 보는 능력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47억이라는 큰 돈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일상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큰 돈이 생겼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중랑천 다리 밑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죠. 이제 할머니의 자판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박 아주머니,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 젊은 부부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모두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 아주머니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어요.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죠. 일을 해야 건강하니까.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당연한 거죠.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9시 무료급식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식사 드시고 가셨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다들 잘 드시고 계신가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무료급식소 얘기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장학재단 담당자가 보고를 하러 왔어요. 할머니 이번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들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요? 언제든 좋아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좋은 사람들이 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의 고마움보다는 그 학생들이 미래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바랐거든요. 오후 1시 점심시간에 정미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새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외할머니 저희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 발표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동네에서 가장 착한 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행복하면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후 3시 민수가 카페에서 만든 커피를 가져왔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커피 특별히 맛있게 만들었어요. 고마워. 사업은 어때? 잘 되고 있어요. 정직하게 하니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야지. 돈보다 신뢰가 중요한 거야. 민수는 예전에 성급한 모습에서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하루 장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 철수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당신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좋아. 할머니가 누구였지? 저예요, 당신 아내. 아, 맞다. 고마워. 철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겠지만 최고의 치료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를 둘러봤어요. 예전보다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처 상인들도 예전보다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네 경제가 살아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요즘 행복하세요? 정미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들이 다 잘 지내니까? 정말 꿈 같아요. 반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나도 그래.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큰 돈이 생겼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런데 미래를 보는 능력은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보여. 아마 필요한 때만 보이는 것 같아. 정말요? 응, 그리고 이제는 굳이 미래를 보고 싶지도 않아. 현재가 충분히 행복하거든. 할머니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능력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현재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거든요. 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많아요. 돈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돈은 도구일 뿐이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밤 9시 가족들이 각자 자리로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베란다에서 중랑천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47억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온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할머니는 이제 그 답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도 당첨금도 모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좌판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먼 곳에서 고생하셨네요. 할머니가 하신 일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우리 동네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은 어디든 계시니까요. 할머니는 이런 만남들이 가장 보람됐어요. 자신의 작은 시작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오후 2시 지역 방송국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혼자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나누면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고. 할머니의 소박한 답변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가게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듣는 할머니의 얼굴은 환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진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큰 돈을 갖게 된 평범한 할머니죠. 하지만 그 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면서 우리 동네가 더욱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할머니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홀로 좌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어요. 밤 10시 집으로 돌아간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평생 일기를 쓰지 않았지만 요즘은 매일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47억이라는 돈이 우연히 내게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좋은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 일기를 다 쓰고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중랑천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그 강가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큰 돈을 갖게 됐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찾은 진정한 부의 의미. 이제 할머니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요. 돈이 많아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중랑천 다리 및 작은 채소 자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하루는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소박하지만 위대한 그 일상과 함께 말이에요.